네, 그러면 이제 버디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디 트레이닝. 먼저 버디를 쓰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KDB고 하나는 FSDB예요. KDB는 디자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 벤치나 디자인이나 RTL 파일 그 정보가 있어야 같이 어,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SDB는 잘 아시겠지만 파형 그 두 개가 필요해요. 네. 이제 VCS 안에 계속 KDB 옵션을 말씀드리는데 KDB 옵션을 쓰면 버디에서 컴파일을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뮬레이터가 다른 회사 거잖아요. 회사 거는 버디를 쓰려면 버디에서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거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VCS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KDB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실습. 마이너스 KDB를 빼볼게요. 파티션 컴파일도 빼보고요. 뺐어. 그런 다음에 없다 그러죠. 뭐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하 KDB가 빠졌구나. KDB 넣고 돌리면 또 다시 버디를 띄우면 이제 뜰 거예요. 디자인 정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KDB는 각 스텝마다 다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스텝에서는 벨로그 A인이나 VHD A인에다가 KDB 쓰셔야 되고 VCS에도 쓰셔야 되고요. 2스텝에서는 VCS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근데 명령어가 하나인데 왜 2스텝이라고 부르고 이건 두 개밖에 없는데 3스텝이라고 부를까요? 심브가 빠진 거잖아. 그죠? 심브. 심브 스텝을 빠진 거예요. 막 시간 있으면 막 물어보고 막 시간 끌고 막 이럴 텐데 그냥 바로 정답 말하고. 네. 그리고 버디를 띄우는데 심브이 마이너스 버디 하면 이건 뭐야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아 버디랑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하려는구나 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 버디 마이너스 SSF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는 마이너스 DBDIR 해놓고 simv.dadr을 가리켰는데 예를 들어서 SSF 해가지고 뭐뭐점 FSB를 띄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DBDI를 한 것처럼 가져와요.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은 DBDI를 다른 때가 있어. 그쵸?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요. 아예 그 디자인 정보 디렉토까지 아예 지정해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선호해요. 예. 그래야 안 헷갈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아, 이건 줄 알고 불렀는데 뭔가 딴 게 불러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KDB 안 쓰면 따로 컴파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파일하는 방법이에요. 베리컴, 베릴로그 AN처럼 베리컴, 그 다음에 VHDL AN처럼 VHDL 컴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VHDL 컴에는 중요한 옵션이 스마트 오더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VHDL은 그 탑부터 순서대로 파일을 줘야 돼요. 순서대로 먼저 이걸 주고 그다음 밑에 걸 주고 이 순서를 갖다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 하다 에러가 나요. 정확히 주면 문제 없죠. 근데 세상에 누가 그거 정확하게 줘. 그죠? 그 어떻게 그걸 해? 그 세상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오더예요. 스마트 오더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거 갖다가 맞춰 가지고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컴파일 했잖아요. 컴파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버디 마이너스 lib 한 다음에 이게 이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라이브러리 이름을 준 다음에 마이너스 탑 테스트 벤치 한 거예요. 요 라이브러리 네임은 어디서 왔냐면 위에서 온 거예요. 마이너스 lib 네임이라고 돼 있죠. 이게 RTL로 한 거예요. RTL 가져올래. 이런 디자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싹 잊으셔도 돼요. 그냥 KDB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KDB. 넘어가.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버디 사용할 때 유용한 거. 네. 여기서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이건 스탠다드 셀 같죠? 그죠? 스탠다드 셀인데 딱 보니까 오아 게이트랑 뭐 엔드 게이트랑 같이 있는 것 같고 그 인풋이 두 개고 뭐 두 개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트렝스는 0짜리 그런 뭐 게이트인 것 같은데 모르겠죠.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심볼 라이브러리랑 같이 매핑을 시키잖아요. 심볼 라이브러리는 그 스탠다드 셀을 주는 회사에서 같이 제공을 해요. 그것다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게 요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 오아 게이트랑 엔드 게이트랑 엮여 있는 거네. 이게 딱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버디는 뭘 해주냐면 여러분한테 백트레이스 디버깅을 해줘요. 이 값이 왜 나왔어? 이거 갖다 물어볼 때 얘는 이게 뭔지 모르면 디버깅을 안 해요. 그래서 막 막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수식 계산도 안 하고. 근데 게이트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게이트는 계산을 해줘요. 아, 오아 게이트 0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다 계산을 해줘요. 해줘서 그 기능, 버디 기능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놔야겠죠. 안 만들어 놓으면 디버깅 이렇게 보고 어떻게 디버깅해요, 이거. 이렇게 보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놔라. 네.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회사 들어가면 막내 있잖아요, 막내. 막내한테 한번 딱 시키면 돼요. 그리고 패스는 알려줘.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아 알아서 해, 찾아서 해, 다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럼 다 알아서 해요. 예. 시나시스에 연락하라고 하지 마요. 네, 패스, 패스 할게요. 그리고 또 이것도 팁인데 여러분은 디버깅 버디는 뭐 할 거냐면 디버깅 하잖아요. 디버깅 하게 되면 디버깅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끝나요? 아니라고요. 2박 3일, 3박 4일 한다고. 그죠? 3, 4일하고 또 일주일도 넘게 하고 계속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디버깅 한 게 사라지면 이거는 재앙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 셀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걸 다 어떻게 이거 갖다가 근데 난 여기다가 세이브 해놓고 난 집에 야 돼요. 이제 서 내일 와서 거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은 시스템을 끄는 날이래. 어? 시스템 꺼서 다 지우래. 그러면 아 지우고 내일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작업들이 다 버디 로그에 버디 CMD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이 저장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을 하면 되겠죠. 이용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작업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 한번 볼까요? 이거 했죠. 이거 해. 파형을 열어. 파형을 열어. 오픈. 아이고 시간 없다 기구가. RTL, FSB 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불러와. 이렇게 불러와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스키메이트 띄워. 스키메이트 띄운 다음에 나 이건 어디예요? 물어봐. 이렇게. 얘는 어디예요? 아, 얘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음?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볼게요. 야, 그게 안 되는 게 안 집히는구나. 오늘 안 집히네. 그러면은 아, 이것도 좀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 봐요. 그런 다음에 아, 나 얘를
내가 색깔 칠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색깔을 칠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와, 이거 좀 찝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회사 PC가 아니라서 그래요. 회사 PC는 기가 막히게 잘 잡히는데 이거 타고 오는 거라 와, 결국은 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막 이렇게 봐. 얘 색깔 칠하고 얘는 이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됐어. 나와서 봤더니 이 색깔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죠? 이걸 내가 나름 디버깅을 한 거야. 이거 갖다가 이제 죽여, 죽였어요. 그럼 어디 뭐가 돼 있다고요? 버디 아까 뭐 커맨드 있다면서요? 버디에 갈게요. 거기 보면은 버디 커맨드라고 있다고요. 이렇게 버디 커맨드에 들어 있다고요. 난 얘를 갖다가 복사해 올게요. 위로. 아이고. 버디 커맨드를 한번 볼게요. 뭐가 있죠? 이게 명령어예요. 내가 이때 했던 명령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디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버디 마이너스 플레이 뭐뭐점 커맨드 있죠. 마이너스 플레이 해볼게요. 버디 마이너스 플레이 버디 점 cmd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막 하는 거 아니야. 아까 했던 대로 다 리플레이를 해요. 그쵸? 리플레이 하는데 뭐가 또 죄송해요. 이게 잠시만요. 밑에 버디 이렇게 해야 되나? 버디 그에 음, 잠시만요. 다시 지금 당하고 있는 김기욱 선수. 이게 잠시만요. 바디 디자인을 안 불러오는 것 같죠? 그죠? 뒤에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레이 버디 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했던 게 똑같이 되고 뭐까지 똑같았어요? 나가는 것까지 똑같았죠. 그래 나가는 거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나가는 거는 지워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가는 걸 지우면 나오기 전에 똑같이 플레이 돼가지고 스톱. 어저께 한 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부하 직원 잘 디버깅 하고 있는 데 보면 몰래 그 디렉토리에 여기 버디 컴밴드 들어가가지고 플레이 한번 해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거 지우라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지워라. 그래야 된다. 나가는 거까지 똑같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그게 싫다. 여러분 이제 그거 갖다가 나는 누가 보는 거 싫다 그러면 항상 지워놓고 그 커맨드 파일 지워놓고 예. 모르는 데다가 저장해 놓든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important change라고 그래서 최근 버디 얘기예요. 최근 버디는 디자인이 하도 크니까 KDB는 디자인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프리 로드를 하라는 얘기예요. 프리 로드는 콘피그 파일을 만들어 쓰는데 콘피그 파일 내용이 이래요. 프리 로드 인스턴스. 어디 인스턴스만 먼저 읽어. 나머지는 빼. 이런 거예요. 예. 프리 로드 하면은 다
다 읽기 전에 그것만 읽고 딱 디버깅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프리로드 인스턴스는 CPU를 갖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레벨 제로. 그 여기만 읽은 거야.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니까 너무 빠른 거죠. 예. 프리로드 인스턴스 하는데 이만큼 불렀는데 굳이 얘를 빼.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굳이까지 뭐 빼고 이거 하나까지 뭐 빼가면서 하는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만약에 진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조심해야 돼. 약간 또 나중에 또라이 짓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 나 무서워. 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있을까 무서워. 네. 그렇죠. 이거는 가능하죠. 올로 해놓고 올 해놓고 몇 개만 빼. 이거는 이제 가능하지. 네,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굳이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빼고 막 이런 혹시 있으면 이건 주의해야 돼.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가 넘어가잖아요. 바운더리가 너 디버깅 할 때 그러면은 바운더리 가면 이게 스탑이 돼요. 스탑. 더 이상 가져지가 않아요. 예. 다 근데 자 뭐냐 음 스탑이 돼서 이거 갖다가 좀 조정을 해야겠죠 나중에는 그쵸? 음. 그리고 모듈 갖다가 굳이 근데 나중에 작업하다 뺄 수가 있어요. 빼는 거 작업하는 거 오른쪽 눌러서 익스크루드 모듈 하면 이게 빠진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작은 거 할 때는 문제 없어요. 버디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웬만한 디자인까지는 다 버텨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쓰는데 별 지장 없이 뭐 바로바로 움직이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반응이 느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음. FSDB는 이제 VCS 시뮬레이션 할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억세스 옵션이 필요하다고 FSB 뽑을 때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디버그 리전은 이제 안 뽑혀요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요. 라이브러리나 셀 이거 쪽에서 나 디버깅 하고 싶은데 안 뽑혀요 할 때는 디버그 리전 셀 LIB 넣으세요, 고객님.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퍼포먼스가 덤프 받는데 좀 올라갔다라는 걸 하는 건데 트레이닝이랑 관계 없죠. 이거 빼야겠다 다음에. 예. 그리고 유용한 이제 FSB 덤핑하는 태스크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버그 억세스가 없으면 이걸 아무리 써도 이거 무슨 태스크예요? 라고 물어보는 태스크들이에요. FS 덤프 파일은 이름을 지정해줘요. 필수는 아니에요. 이름 지정해주지 않으면 novas.fsdb가 생겨요. fs 덤프 바스 얘는 필수예요. 얘만 있으면 돼. 얘만 있고 그냥 세미콜론 닫아버려. 그럼 돼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파일 이름 노바스 fsb 생기죠. 스코프는 풀 스코프로 잡히죠. 타임은 제로부터 끝까지 다 잡히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 fsb 덤프 봤으면 하면 돼요. 그 덤프 온, 덤프 오프는 덤프를 갖다가 받았다 껐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덤프 받을 때랑 끌 때랑 퍼포먼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나는 에러 나는 부분은 3mm야. 그럼 2.9mm까지는 그냥 달려갔다가 3mm부터 덤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덤프 받겠다는 의도예요. 네. 그리고 오토 스위치 덤프 파일은 뭐냐면 이거는 너무 많아. 너무 커. 파일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파일을 좀 나눠야겠어. 파일 하나가 FSD가 30기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1기가씩 나눠서 그럼 1기가씩 나눈 만큼만 디버깅 하면 되잖아요. 그죠? 1기가씩 나눠서 하겠다라는 게 FSD 오토 스위치 덤프 파일이에요. 음. 서프레스. 서프레스는 뭐냐면 굳이 얘를 덤프받지 않을래라고 리스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 음.
서프레스 시그널 언더 여기에 있는 것 갖다가 나는 이제 받지 않을래 라고 정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거 갖다가 이제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서프레스 하는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서프레스 파일 만들어서 서프레스 하는 파일이 이렇게 인스턴스 시스템 ICPU 0, 1, 5, 6은 난 동파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 네, FS 서프레스 또 어떤 모듈을 갖다가 나는 안 할래. 어떤 인스턴스를 안 받을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험해요, 그 사람은. 네. 네. FSDB가 이제 요즘에는 이게 서프레스 하는데 이게 너무 예전에는 와일드 카드가 안 되니까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와일드 카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세요. 아, 네, 네. 재미가 없으신가 해서. 네. 다르죠. 프리로드는 디자인을 갖다가 거기만 받아오겠다는 거고요. 이 서프레스는 FS 덤프를 받는 거, FSDB. 아까 서프레스는 디자인, KDB. 이거는 시그널, FSDB.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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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꼭 안 할 거면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보지 않을 거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네. FS 덤프 봐. 이게 끝판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보면은 딱 보시면 노바스 FSDB 디폴트잖아. 그죠? 이거 안 써도 돼. 그래서 요 세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덤프 바스 디자인 탑부터 해서 0 레벨로 받을래. 레벨 0은 뭐라고 그랬죠? 그거부터 이렇게까지 다. 1레벨은 그것만. 2는요? 2는 2는 처음 나왔다. 2는 그거랑 그 밑에 것만. 3은 그거랑 그 밑에 거랑 그 밑에 것만. 이제 5, 6 이렇게 3, 4, 3까지는 오케이 허용되는데 4, 5 이렇게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제 또. 굳이 뭐 네개한 거지만 할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예. 그리고 특수한 목적으로 아 IO만 덤프받고 싶어요. 안에는 다 필요 없고 IO만 할 때는 IO 온리가 있고요. 레그 온리, 스트렝스 플러스 스트렝스는 뭐냐면 스트렝스 있죠. 위크, 스트롱, 풀업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것까지 뽑고 싶을 때 스트렝스를 써요. 실제로 저거 할 때 트레니프 디자인 디버깅 할 때 트렌, 알트렌, 트레니프, 제로, 시모스, 뭐 엠모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트랜지스터 레벨 디버깅 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서로 이제 와이어드 오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이기냐에 따라서 스트롱이 위크한테 이기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디버깅 할 때는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스 올 하면 거의 대부분을 갖다 덤프를 받는데 특히 MDA를 덤프를 받아요. MDA 덤프를 받고요. 그러니까 MDA를 덤프 받으니까 네. 그 VCS에 MDA 덤프 안 받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 그거 하면 이게 안 되겠죠. 예. 언팩트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뭐냐 메모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할당을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팩트, 언팩트에 대한 내용은 저 뭐냐 시스템 베릴로그 강의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시스템 베릴로그 그리고 덤프, 온오프 이건 누가 봐도 언제까지는 온하고 어디부터는 오프하고 그런 게 보이죠. 여기는 덤프가 안 된 거예요. 예. 여기는 굳이
FSDB 5000 나노까지 가서는 오프 했다가 2000 나노 이후에 다시 온 한 거예요. 그죠? 5000 나노까지 가서 오프 했다가 5000 나노 이후에 다시 2000 나노 이후에 다시 킨 거예요. 예. 오토 스위치 덤프 파일. 얘는 아까 파일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만 알면 돼요. 몇 개만 알면 되냐면 일단은 단위가 있어요. 1024 메가. 이건 메가 단위예요. 그리고 디폴트가 리미트가 20개예요. 20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개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숫자를 좀 넉넉하게 써주셔야 돼요. 네. 없으면 20개까지 한 다음에 또 돌아. 이렇게. 파일 이름은 뭐뭐.000부터 해서 계속 생겨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아우르는 뭐뭐.vf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저 뭐죠? fsb를 부를 때 아까 뭐뭐.fsb라고 해야 되잖아요. 얘는 vf라고 생기는데 그거 갖다가 물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열어요. 다 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열어서 어, 속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다 안 여니까. 네. 네. 버추어 파일을 갖다가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핸들링 한다는 얘기는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몇 개를 묶어서. 그리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FSDB로 이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FSDB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떤 덤프를 받았다고요. 얘를 갖다가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어요. 덤프 파일을. 뭘 할 수 있냐면 FSDB를 VCD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VCD 파일을 만드는데 그 명령어가 FSB2 VCD. 거꾸로 VCD를 갖다가 FSB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VFast. FSB 익스트랙트. 익스트랙트는 뭐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너무 커. 익스트랙트를 하고 싶어. 몇 개만 시그널만 딱 뽑아서 그거만 보면 돼. 그러거나 그거만 뽑아서 나는 업체에 보내고 싶어. 다 보내기 싫어. 얼마큼만 필요한 부분만 어떤 모듈만 딱 해서 그런 거 할 때 익스트랙트. 사이프. 사이프는 저 토글링 양이잖아요. 파워 질 때 이만큼일 때 사이프 파일은 어디가 많이 토글 됐어, 몇 개가 토글링 됐어 라고 갖다가 주는 정보예요. 그 정보를 뽑는 게 FSDB에는 그 토글링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뽑을 수가 있어. 그게 FSDB2 사이프예요. FSDB 머지. 누가 봐도 두 몇 개 있는 FSDB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 그죠? 리포트. 이 FS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리포트 뽑을 수 있고요. 디버그.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랑 리포트 할 때랑 어떤 정보 주는 정보가 좀 달라요.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버디에 있어요. 예. 버디 홈이 있겠죠? 홈에 비네 있겠죠? 여기 명령어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글자가 여기 잘 보이네. 예. FSDB 뭐 to VCD 사이프 이런 명령어 다 있죠. 예. 다 버디 깔면 같이 깔리는 명령어예요. 음. 이거는 뭐냐면 FSDB 디버그를 한 거예요. 디버그를 했는데 마이너스 탑 n 바 해가지고 10개까지 RTL FSDB에서 제일 많이 토글링 된 걸 알려줘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명령어예요. 그랬더니 알려줘. 클럭이죠, 클럭. 클럭이 246개가 띄었어. 이 VC 카운트는 이거 다른 의미예요. 이게 136번 띄었어. 이게 전체적으로 2.91%야.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 다른 거 잊어요. 예. 이거 갖다 알려준 거. 제일 많이 뜬 게 136. 예, 이거 탑 10을 보여준 거예요. 예. 죄송해요. 이게 아이디 코드라고 나오죠. 아이디 코드는 뭐냐면 이 시그널에 대한 요 FSB에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어.
뭔가 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때 주는 정보고요. 여기서는 이 토글링 된 거 이게 맞아요. 예. 얼마큼 더 떴는지가 이게 정보예요. 예. 아무래도 클락이 제일 많이 뛰겠죠. 그죠? 음. 그리고 FSD 쇼 글리치 좀 뜬 것 좀 알려줘. 어떤 시그널에서 글리치가 있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툴한테 시키고 싶은 거야. 예. 그 이런 리포트인데 어, 여기서는 뭐 한 거냐? 포스 한 걸 갖다가 나는 알고 싶어. 어? 포스 한 걸 갖다가 알고 싶은데 어떤 스코프에서 좀 찾아줘. 근데 어떤 스코프에선 찾지 마. 리포트.txt로 뽑아줘. 그리고 얘는 여기서 보여주는데 여기는 포스가 됐다. 여태는 얘가 릴리즈가 됐다. 이거 정보를 주는 거예요. 포스랑 릴리즈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강제로 돌리고 싶을 때 쓰잖아요. 초창기에 많이 쓴다고. 많이 쓰는데 나중에는 빼야 되잖아. 다 설계를 했으니까. 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포스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에디트 하는 건데 FSB 정보를 갖다가 좀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코프가 어디 어디서부터 돼 있는데 난 이거 갖다 스코프 바꾸고 주고 싶어. 어떤 위에다가 뭐 탑, 테스트 벤치, 뭐 DUT 이것도 붙여주고 싶어. 할 때 인서트 하는 거고요. 스코프를 자를 때는 델리트 스코프 쓰면 되고요. 네, 이름을 바꿀 때, 스코프 이름을 바꿀 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런 게 있더라. 그 디버그 노바스 인포메이션 마이너스 인포라고 하면 이렇게 쭉 떠요. 쭉 뜨는데 이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FSDB 버전은 몇을 썼는지 아까 버디를 띄우려고 했는데 버디가 버전이 틀리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 먹힌 적이 있었죠. 그게 FSDB 버전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FSDB, 그러니까 SP, VCS SP2-2에서는 하나 버전이 올라간 거야. 예, 하나 올라간 거예요. 마침 또.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이란 얘기는 64비트 모드에서 돌렸다라는 뜻인 거고요. 네, 스케일링, 타임 스케일링 어떻게 됐다. 네. 뭘로 돌렸다? VCS로 돌렸네요. 그죠? 다른 툴에서 돌리면 다른 툴 이름 뜰 거고요. 네. 덤퍼 버전 써 있고 시간 몇 나노부터 몇 나노까지. 네, 그런 정보가 있어요. 네. 네. BC1은 덤프 받은 것 중에 한 시그널 하나짜리인 거가 몇 개, 버스인 게 몇 개. 모르겠어 이거 왜 필요한지는 진짜 그런 거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글리치는 인피니티를 해가지고 뽑은 거다. 네, 그런 거고 실제로 글리치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릴 때 어떤 컨디션을 두고 돌렸는지, 예, 그죠? 포스를 얘는 뽑게 해놓고 돌린 거 아니에요? 리전을 뽑게 해놓고 돌린 거네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에 있던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데 VCD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VCD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5는 많이 쓰는 옵션이죠. 이런 거 커맨드 쓸 때 아웃풋 파일 지정하는 거니까요. vfast 세이프 파일 뽑는 거. 이거는 BT, ET가 필요해. 왜냐면 사이프를 뽑는데 내가 가장 토글링되는 데가 10나노부터 10피코부터 1000피코까지야. 그러면 스타트, 비긴 타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다 뽑아줘. 뽑아주는데 아웃풋 파일은 뭐뭐 사이프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네. 음, 이제 음, 여기서 보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노바스.덤프.로그를 보면 프로덕트 타임인데 시뮬레이션은 이만큼 걸렸는데 덤프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죠? 더 많이 걸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덤프에다가 CPU를 좀 더 쓰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체적인 시간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FSB 컨슈머 스레드 넘 하면 이게 런타임에 이걸
런타임이라는 게 심브 스텝이에요. 심브 스텝에 이 옵션 쓰면 CPU를 더 많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요. FGP랑 달라요. FGP는 아까 시뮬레이션 자체까지 코어를 더 넣어서 시뮬레이션 빨리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FSB 덤프하는데 쓰려면 또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싱글 코어.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데 덤프 받을 때 FSDB 덤프 할 때는 좀 몇 개 더 써야 될 것 같아. 할 때는 이 옵션을 쓰는 거예요.